오늘은 전 세계의 먹거리, 여행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로 유명한 아틀라스 옵스큐라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주먹밥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는가. 양질의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매체인데요. 다만 우리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올라오면 그 충실한 내용 구성으로 우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데 기여하는 그런 매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우리의 주먹밥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주먹밥은 소재일 뿐이고 우리의 5.18에 대해 서구 독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인상적인 영화가 큰 흥행을 하는 요즘 5.18에 대한 이런 해외 기사도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무리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거대한 사건을 잘 다룬 이 기사를 제가 평론한다는 게 주제넘는다는 생각입니다. 공지 하나를 미리 드리자면 전두환을 옹호, 미화하거나 5.18 비하, 지역 비하 등의 댓글을 작성하시면 삭제 및 차단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대도시 광주의 어느 습한 여름 아침,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5.18 자유공원의 강당으로 몰려들었다. 1980년 5월 한국의 군사 독재자 전두환과 그의 군대가 수천 명의 민간인을 투옥하고 신문했으며 또한 고문하고 경우에 따라선 살해한 옛 병영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한 후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으킨 광주항쟁의 첫날을 5.18이라 부른다. 전두환 정권의 잔인한 대응은 여전히 광주 시민들의 삶에 큰 상처로 남아있다. 어린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가이드가 주먹밥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피스트 라이스를 나눠주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구운 김가루로 반짝이는 이 주먹밥은 이른 새벽부터 신선한 쌀과 소금, 참깨를 한 통에 넣고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가이드는 아이들에게 주먹밥이 1980년 민주화 저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주먹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이 소박한 식사에 얽힌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다. 냉장 보관이 불가능했던 시절 저렴하고 간편하며 상하지 않는 주먹밥은 산이나 전시 참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휴대용 식사였다. 오늘날 주먹밥은 한국의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점, 편의점, 심지어 서울의 트렌디한 레스토랑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주먹밥은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광주 주먹밥이다. 1980년 5월 18일 6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광주 전남대학교에 모여 전두환에 대한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한국의 군부 독재자는 구호단체와 언론인의 출입을 봉쇄한 후 기동대 18,000명과 검은베레모 특수부대 소속 정예 낙하산 부대원 3,000명을 배치했다. 헬기에선 M16 소총, 기관총 사격으로 주민들을 공격했다. 그 후 며칠 동안 2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사망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영구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영원히 사라진 사람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한국이 복종적인 동맹국으로 남아있길 바랬던 미국은 이러한 잔악 행위를 외면했다. 저항군들이 식량이 떨어지자 도시의 여성과 상인들은 주먹밥 배급소를 설치했다. 그들은 부엌을 비우고 마지막 남은 연탄을 나누며 가마솥에 밥을 지어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나눠 먹었다. 추가되는 재료는 소금뿐이었다. 안개와 포연이 자욱했던 그 봄날, 정양자 씨는 30을 갓 넘긴 노동조합 분회장이었다. 그녀는 북적이는 양동시장과 금남로 대로변에서 구호를 외치는 군중들이 군용탱크를 지나 시가지 광장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일 때 맨손으로 뜨거운 밥을 싸던 기억을 떠올렸다. 광주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보라색으로 곱게 따은 머리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며 정씨는 말한다. 그해 여름에도 상한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5.18 진앙지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이곳에서 정씨는 주먹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면 아무리 거친 자유투사도 부드러워졌다고 회상한다. 누구도 서로의 이름이나 신상 정보를 묻지 않았다. 급하게 차려진 식탁에 참여하는 모두가 환영받았다. 학생, 노동자, 쓰레기 줍는 사람 모두 밥을 싸는 여성들을 어머님, 할머님, 이모, 누나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하지만 이 따뜻한 동지의 순간은 곧 사라졌다. 1980년 5월 27일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서 중무장한 병력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왔다. 그 후 전두환 정권은 지역 언론 매체를 폐쇄하고 항쟁기념식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5.18 반란군으로 불리는 이들을 수년 동안 괴롭혔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주먹밥을 나누며 기억을 되새기고 정부의 추모와 인정, 배상을 요구했다. 광주는 여전히 치열한 민주주의 정신의 도시로 남아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실업과 인구 유출,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도시가 됐다. 이런 광주는 지난 2019년에 유명한 전통 음식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이미지를 쇄신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시위원회는 주먹밥을 광주를 대표하는 7가지 음식 중 하나로 선정했다. 도시는 주먹밥을 노동자 계급의 뿌리를 둔 음식에서 미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새로 선정된 대표 업체들은 고기와 소스, 꽃과 견과류, 반죽과 나뭇잎, 심지어 파스텔 색소를 입혀 무채색이었던 주먹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정양자 씨는 이런 인위적인 진화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먹밥이 너무 예쁜 음식으로 변질되면 안 되죠. 그녀에게 주먹밥은 언제나 절망적인 시절에 소박하지만 소중한 양식이었다. 정 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주먹밥을 만들어 굶주린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5.18 기념식, 노동행사,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 소규모 모임부터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주먹밥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온 국민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광주 고등학생들이 주먹밥 추모제를 열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참사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정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축소했을 때 우려하는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정 씨는 광주 시민들이 여전히 주먹밥의 의지에 단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 씨는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일반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그녀의 곁에 있는 또 다른 5.18 생존자 2명은 광주 동구 지역자활센터의 김은경 씨와 장현지 씨다. 김 씨는 5.18 당시 8학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등굣길 마지막 모퉁이를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거리가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김 씨는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 위해 문 앞에 솜으로 된 이불을 쌓아놓고 집에서 지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오빠가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시신들이 늘어선 시내에서 오빠를 찾았다. 다행히도 오빠는 희생자 중엔 없었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장 씨의 경우 당시에 갓난아이였던 첫째를 키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밤 횃불을 들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러 나섰다.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제가 횃불 하나라도 더 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 열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만들고 있다. 여성들은 구운 김만 넣어 맛을 내는 옛날 방식 그대로 주먹밥을 만든다. 화려하진 않지만 주먹밥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2023년 5월 18일 5.18 전야 쌀포대를 주먹밥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된다. 그 후 주먹밥을 포장마차, 트럭, 천막 등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먹밥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주최 측은 이 간단한 식사를 통해 사람들이 1980년 봄 광주를 뜨겁게 달군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용감한 사람들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행사의 성공 여부는 자원봉사자, 특히 광주 청년들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 없이 시간과 노력을 기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장 씨는 말한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그때 느꼈던 절박함과 긴박함을 직접적으로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신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할 겁니다. 최근엔 주먹밥을 테마로 한 과자와 빵을 개발하거나 5.18 당시 편지를 복제, 포장해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먹밥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주먹밥이 주는 대면적 교감 때문인 것 같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은 광주 시민, 지역민들과 함께 주먹밥을 맛보고 만드는 행사에 자주 참여한다. 주먹밥과 그 의미가 해외까지 전해진 경우도 많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은 5월에 5.18을 기념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광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한류에 기여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방탄소년단의 노래 마시티에서 멤버 제이홉이 광주를 외치는 장면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 씨는 5.18 목격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젊은 세대들이 5.18의 비극을 배우며 공동체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다.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며 먹는 것은 생존자들의 기억을 전승할 수 있는 방법이다. 5월 어머니 집을 방문하면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배꼽 잡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종종 한복을 입은 광주 여성의 핀을 선물로 받기도 한다. 그런 핀의 뒷면에는 통일된 한반도 모양이 새겨져 있다. 흥미롭게도 핀에 그려진 여성의 포즈는 자유와 선의의 상징으로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포즈와 비슷하다. 자유의 여신상처럼 이 여성도 한 손에 횃불을 높이 들고 서 있다. 그 대신 머리엔 왕관이 아닌 쌀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다. 이는 바로 주먹밥이다.